엄마가 돌아가신 날, 저는 병원에서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했어요. 그 순간이 엄마와의 마지막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에는 엄마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죽기 전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죽기 직전까지 저한테 숨기고 계셨던 비밀이 대체 뭐길래 끝내 제게 말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 편지를 열어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엄마의 숨겨진 삶과 사랑, 그리고 눈물겨운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은 3년 전 제가 28살이던 2019년 10월 17일이었어요. 가을이라기엔 유난히 쌀쌀한 날씨였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종합병원 5층, 복도 끝에 위치한 병실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기계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죠. 엄마는 몇 년간 위암과 싸우시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셨어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얕은 숨을 몰아쉬고 계셨고 저는 그저 멍하니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엄마 특유의 따뜻한 체온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엄마의 손톱은 약간 길었고 손등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라고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이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이 현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곧이어 의사가 들어와 엄마의 맥박을 확인한 뒤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놓지 못했고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시간을 좀 가지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떠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온 마음이 저항하고 있었죠.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저는 정신없었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이 북적였고 조문객들의 위로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엄마가 늘 앉아 계시던 거실 소파,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시던 주방, 그리고 저를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게 사라졌어요. 방 안을 채우는 정막이 무서웠고 저는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엄마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책상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거라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었고 그 위에는 엄마가 쓰시던 안경과 펜 몇 자루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낡은 편지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는 오래된 듯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너덜너덜했어요. 봉투 겉에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서에게라는 글씨와 함께 그 아래엔 엄마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문장이 있었죠. 죽기 전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이상하게도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언제 이걸 쓰신 걸까? 왜 저한테 바로 주지 않으셨던 걸까?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든 건 노란 종이에 빼곡히 쓰인 편지였어요. 종이는 얇고 구겨진 부분이 많았고 엄마의 글씨는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어요. 곳곳에 잉크가 번져 있었고 몇몇 글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흔들려 있었어요. 아마도 엄마가 아프실 때 힘겹게 쓰신 거겠죠.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랐어요. 민서야, 내가 죽고 나면 이 편지를 꼭 읽어줘.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고백할게. 미안하다니요? 엄마가 저한테 뭘 미안해하실 일이 있죠?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후회스러웠는데요.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점점 더 제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민서야, 사실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너를 낳기 전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 지금의 너희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적이 있었단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손을 멈췄어요.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었다고요? 저는 아빠랑 엄마가 대학 때 만나서 결혼한 줄로만 알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는 늘 아빠를 그리워하며 사셨고 저희 가족은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죠. 아빠는 저를 우리 공주라며 안아주셨고 엄마는 아빠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첫 번째 결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지는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내가 20살 때 만난 사람이었어. 이름은 준호였고 나보다 5살 많았지. 우리는 사랑했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 준호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이었고 나는 결국 1년 만에 그를 떠났단다. 그때 내가 너를 임신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엄마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는 건가요? 그럼 아빠는 제 친아빠가 아니란 말인가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편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준호를 처음 만난 건 내가 고향 마을에서 작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 그때는 1990년대 초반이었고 우리 마을은 조용한 시골이었지. 식당은 마을 입구에 있었는데 나무로 된 허름한 건물에 테이블이 5개쯤 놓여 있었어. 손님이 많지 않아서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들어왔어.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 밥을 먹고 나서 나한테 고향에서 먹던 맛이 나네라고 웃으며 말했지. 그러고는 그 다음 날도 매일 찾아왔어.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인 줄 알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됐어. 어느 날 준호가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더니 나한테 고백을 했어.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어. 그냥 누군가 나를 좋아해준다는 게 좋았던 거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는 너무 어린데 괜찮겠어? 라며 걱정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어. 결국 몇 달 만에 결혼을 했어. 결혼식은 조촐했어. 마을 회관에서 동네 사람들 몇 명 불러서 밥 먹고 끝났지. 준호는 나한테 작은 반지를 끼워주며 너만 있으면 되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엄마의 글씨는 여기서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를 떠올리며 감정이 복받치셨던 걸 거예요. 처음엔 행복했어. 준호는 나한테 잘해줬고 우리 작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저녁엔 마을 뒷산을 산책했어. 집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조그만 곳이었는데 준호가 직접 창문에 커튼을 달아줬던 게 기억나. 그때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준호가 달라졌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에 취하면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손을 올린 적도 있었어. 처음엔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참았어. 한 번은 내가 밥을 늦게 차렸다고 화를 내면서 접시를 던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방에 숨었어.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치우면서 이게 결혼 생활인가? 하고 생각했어.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니 편지는 이어졌어요. 결국 어느 날 밤 준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지 않은 틈을 타서 나는 도망쳤어. 그때는 1991년 겨울이었는데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지. 얇은 외투 하나 걸치고 가방에 옷 몇 벌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 발이 시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그냥 무작정 걸었어. 마을 끝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갔는데 새벽 버스가 오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눈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 버스가 와서 올라탔을 때 기사님이 아가씨 어디 가요? 라고 묻기에 서울로 가요라고 대답했어. 그때는 서울이 어디인지도 잘 몰랐지만 그냥 멀리 가고 싶었어. 서울에 도착해서는 작은 여관에 숨어서 며칠을 보냈어. 여관 방은 좁고 습했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제야 내가 자유라는 걸 느꼈어.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내가 너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병원에 가서 확인했을 때 의사가 임신 8주예요 라고 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생히 느껴졌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그런 결혼 생활을 겪고 홀로 도망쳐서 저를 낳기로 결심하셨다니 엄마의 강인함이 새삼 놀라웠어요. 준호와 헤어진 후 나는 혼자 너를 낳았어. 서울로 올라와서 작은 원룸을 얻었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꿰매는 일을 했어. 원룸은 지하에 있어서 창문이 작았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곤 했어. 배가 불러오니까 일하기가 힘들었지만 너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 병원에서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내가 내 손가락을 꼭 쥐었거든. 그 작은 손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 엄마, 나를 버리지 마. 그래서 너를 키우기로 했어. 그러다 지금의 너희 아빠를 만났고 그는 너를 친딸처럼 키워줬어. 아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고 했단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빠가 제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아빠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줬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제가 5살 때 아빠는 저를 업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곤 했어요. 공원에는 오래된 벚나무가 있었고 봄이면 꽃잎이 흩날리곤 했어요. 아빠는 민서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야라며 웃으셨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빠는 새 정장을 입고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졸업식,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 동아리 공연까지 아빠는 늘 앞자리에 앉아서 저를 응원해줬어요. 한 번은 제가 무대에서 대사를 잊어버려서 당황했을 때 아빠가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괜찮아라고 입모양을 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그 사랑이 제 친아빠가 아니어도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편지는 또 다른 비밀로 넘어갔어요. 민서야, 너를 키우면서 내가 숨긴 게 또 있어. 너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내가 했던 일들, 사실 내가 아프기 전까지 밤낮 없이 일했던 건 너 때문이었어. 너한테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내가 몸을 혹사했단다. 저는 그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셨는지 깨달았어요. 엄마는 늘 저한테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라며 웃으셨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너 고등학교 때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내가 몰래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상자 나르고 그러다 몸이 망가졌나 봐. 내가 암에 걸린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야.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암에 걸리신 게 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만 생각했지 그 뒤에 숨은 희생을 전혀 몰랐어요. 편지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너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 친구들이 다 해외로 영어 캠프를 간다고 해서 너도 가고 싶다고 했었지. 그때 내가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 나는 너를 보내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해 여름 식당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상자를 나르면서 돈을 모았어. 식당은 동네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손님 받았어. 손이 물에 불어서 터지고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서지도 못했어. 밤에는 공장에 가서 상자를 나르고 포장했는데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붓곤 했어. 그래도 너를 캠프에 보내는 날 내가 엄마, 나 진짜 행복해 하면서 웃는 걸 보니까 다 괜찮았어.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말로 중학교 때 친구들이 영국이니 캐나다니 하면서 캠프 얘기를 할 때 저는 부러웠어요.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엄마가 단호하게 안 되라고 하셔서 포기했었죠. 그런데 몇 달 후 엄마가 갑자기 민서야, 이번 여름에 캠프 갈 수 있을 것 같아라며 웃으셨던 게 기억났어요. 캠프에서 보낸 2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영국 런던 근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수다 떨고 저는 그저 엄마가 돈을 아껴서 마련해 준 줄 알았지. 그런 희생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학원 다닐 때도 그랬어.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는데 나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더 열심히 일했어. 그때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살짝 끼어서 다친 적도 있었는데 너한테는 감기 걸렸다고 둘러댔던 거야. 사실은 기계가 멈추는 바람에 손을 빼다가 살이 찢어졌어. 병원에 가서 꿰맸는데 의사가 조심하세요라고만 했지. 그때 손이 너무 아파서 며칠을 제대로 못 썼지만 너한테는 절대 티내지 않았어. 저는 그때 엄마가 손에 붕대를 감고 집에 오셨던 날을 떠올렸어요. 엄마, 손 왜 이래? 라고 물었더니 그냥 감기 때문에 약 먹다가 실수했어라며 웃으셨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게 사실은 공장에서 다친 거였다니 저는 그저 철없이 엄마 맛있는 거 먹고 싶어라며 조르기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한 번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 친구들이 다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너는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어. 내 신발은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새곤 했었지. 그래서 내가 식당에서 팁을 모으고 공장에서 초과 근무를 해서 새 운동화를 사줬어. 그날 내가 엄마 나 이거 진짜 좋아 하면서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그 운동화 사느라 내가 한 달 동안 점심을 빵으로 때웠던 건 너한테 절대 말하지 않았어. 저는 그 운동화를 기억했어요. 하얀색에 파란 줄무늬가 있는 브랜드 운동화였는데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었죠. 저는 그저 엄마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좋았던 기억뿐이었는데 그 뒤에 그런 노력이 있었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 놀라웠어요. 민서야, 내가 죽고 나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집 다락방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단다. 그걸 열어보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부탁이니까 꼭 찾아줘. 다락방의 나무 상자라니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다락방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일부러 피했던 곳이었죠. 다락방 문은 늘 잠겨 있었고 열쇠는 엄마가 어디에 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라니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 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은 어두컴컴했어요. 손전등을 켜고 들어가니 오래된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낡은 의자, 엄마가 쓰시던 재봉틀, 제가 어릴 때 타던 세발 자전거 하나하나가 추억을 불러일으켰어요. 세발 자전거는 빨간색이었는데 바퀴 하나가 빠져서 기울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태우고 마당에서 돌려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그러다 다락방 한쪽 구석에 덮개가 덮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겉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잠겨 있었지만 열쇠는 상자 옆에 끈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손을 떨면서 열쇠를 넣고 돌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고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작은 목걸이,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갓난아기인 제가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죠. 배경은 병원 침대였고 엄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계셨어요.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는데 아마도 준호라는 사람이었겠죠. 목걸이는 하트 모양이었고 안쪽에 민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읽었어요. 민서야, 이 목걸이는 내가 너를 낳고 처음으로 산 거야. 너한테 주고 싶었지만 내가 아프면서 그럴 기회를 놓쳤어. 그리고 이 사진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으면 해서 남겨놓은 거야. 너는 내 전부였어. 부탁이야,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줘. 저는 그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의 부탁대로 행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목걸이를 늘 목에 걸고 다니면서 엄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죠. 엄마의 편지는 제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엄마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에야
그 마음을 알게 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라도 엄마의 비밀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